저희 수업 페이지 이번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수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페이지를 사진 찍어 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14시 30분 자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강사 정보, 프로그래밍 기초, 온라인 툴, 자바 설치가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온라인 툴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이름은 김혜지고요. 밑에 질문 오픈 채팅은 이제 학원에 있을 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저한테 여기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채팅까지 달아놓고, 그 다음 저녁 9시 이후에는 이제 조금 채팅을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름을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몇 시 수업인지, 무슨 수업인지까지 적어주셔야지 제가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채팅에다가 뭐 누구 몇 시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름을 설정해 놓으면 좀 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다른 방 오픈 채팅에 들어가야 돼서 이름 설정이 그냥 본인 이름만 돼 있다 하면은 채팅으로라도 꼭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기초 키보드 사용법 한번 볼게요. 요거. 자, 기초 키보드 사용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기초 키보드 사용법 같은 걸 손에 익혀놓으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손에 익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자, 안녕하세요 라고 쳤을 때 보통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하죠.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뭐 커서를 선택하는데 홈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엔드키를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그럼 이 홈키랑 엔드키는 어디 있냐? 방향키 있죠. 방향키 위쪽에 홈키랑 엔드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까지 누르면은 요게 드래그도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얘를 복사해 볼게요. 그 다음 여러 줄이 있다. 한 줄이 있을 때는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줄이 있을 땐 문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C 하나 들으셨던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드래그까지 시프트까지 누르면 처음과 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음 컨트롤 C는 복사고요. 컨트롤 V는 V는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면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V 했을 때 이제 붙여 넣어줘요. 그 다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컨트롤 시프트 홈키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할 수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이 이제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컨트롤 Z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줄을 실수로 지웠어요. 근데 나 다시 돌리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Z 눌렀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그다음 다시 지운 상태로 가고 싶다. 이후죠. 다시 이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Y 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에서는 안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됩니다. 컨트롤 Y, 컨트롤 Z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캡스락 있죠? 요거는 왼쪽 시프트 키 위에 탭 키 아래에 있는데 요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요게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대문자를 쓸 때 요걸 누르고 써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때 이 캡스락이랑 홈키 옆에 있는 인서트 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쓸 때는 항상 Shift 키 누르고 가세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대문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 안 누르면 소문자 쓸 수 있고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키는 왜?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중간에 단어 같은 걸 넣고 싶다. 이렇게 단어 같은 걸 넣고 싶다 했는데 인서트 키가 눌려 있으면은 이게 하나씩 이렇게 먹힙니다. 단어 쓸 때마다. 반가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밀려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먹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 이거 코드 잘 짜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 코드를 이제 쓴 순간 이렇게 지워진다. 그러면은 인서트 키가 눌려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거 키보드 사용법은 이제 꾸준히 익히셔야 됩니다. 꾸준히. 자, 그 다음 저희 수업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수업 페이지 보셨을까요? 네. 자, git 명령어 모음 있죠? 요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GitHub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할 거 하려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뭘 해야 되냐? GitHub code.org 다음 code업 프로그래머스 pl 리플릿 요렇게 가입해오세요. 자, 요거 가입해오세요. 적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사진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타이핑 정글은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플러스 타이핑 정글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GitHub는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게 모든 수업이 대부분은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녹화본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입하면서 이제 내가 한 화면이 이거랑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로그인하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 GitHub라는 곳은 여러분의 소스 저장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다 라고 쳤을 때 코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RGB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대부분 GitHub를 많이 하십니다. GitHub. 쓰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GitHub는 내 소스 코드 저장소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뭐 할 건 없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로그인하고 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 링크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세팅스 들어가가지고 세팅스에서 이메일스 액세스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인증이 잘 돼 있으면 프라이머리라고 붙거든요. 이 프라이머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itHub 설정은 끝. 자, 그 다음 자, 되셨으면 꺼도 됩니다. 그리고 타이핑 정글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영타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기 좋습니다. 영타 느리신 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영어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컴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키보드를 웬만하면 좀 올바르게 치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타 느리신 분들은 여기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소개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 code.org.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학원에 왔다 하시면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놓고 code.org 하나 띄워놓고 해서 code.org 문제를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흔히 말해 알고리즘 문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고리즘 문제를 왜 푸냐면 여러분의 논리력,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풉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는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언어는 대부분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비슷해요. 문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이제 다양한 언어로 풀 수도 있고, 나오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code.org라는 건 뭐냐면 그 알고리즘 문제를 조금 더 재밌게 풀 수 있는 그런 게임 형태로 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나중에 이제 우선은 보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짧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그냥 영상이거든요. 영상 같은 거는 무시하고 그냥 다른 거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2-1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원래 영어거든요. 아마 영어로 나올 텐데,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랭귀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좀비가 되어서 해바라기한테 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실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좀비를 어떻게 움직이냐? 요 블럭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블럭 보면은 앞으로 이동, 뭐 오른쪽으로 회전, 아니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항상 좀비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 요렇게 되고,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좀비 기준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쪽을 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은 이쪽을 보겠죠. 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죠? 해바라기한테 가려면.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실행이랑 단계가 있는데, 실행은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는 거고, 단계는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행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축하합니다. 1번 퍼즐을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좀 더 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이제 작업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4블록만을 사용했어야 됐죠. 여기가 제한이에요, 제한. 이것만 사용해서 너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블록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 6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풀긴 풀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쓸데없는 거, 솔직히 이거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이거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다시 보내면 이 블록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만 이동으로 해가지고 다시 실행하면은 얘가 깔끔하게 다른 길을 새는 거 없이 해바라기를 먹을 수 있고, 이번에 보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별말 안 하죠. 요렇게 될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이 색깔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아까 전에 약간 옅은 연두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한 녹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 이거 쉽죠? 껌이죠? 근데 나중에 문제 가면은 이게 엄청 어려워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블럭 이런 거 나와가지고 몇 픽셀 움직여가지고 패턴 그리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막 계산하고 반복하고 논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푸는데, 아니 프로그램 이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코드 어떤 게 쓰였는지 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아니에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흔히 햄과 햄스터의 그런 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오셔가지고 요거 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3과 4를 다 풀었다. 내가 이거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드업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코드업도 이제 여기서 로그인 하시고 보시면 맨 처음에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런 페이지 뜨면은 상단에 헤더 부분에 여기 문제라고 있습니다. 문제 여기 있죠? 근데 문제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문제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C나 파이썬이 있는데, 뭐 자바는 여기 기초 출력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초 출력문 다 풀고, 그 다음 요거 연산자 다 풀고, 요거 다 풀고 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만큼 다 푸시면 돼요. 이렇게 기초 한 5-2까지만 풀면 됩니다. 솔직히 뭐 2000배열은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출력 1부터 5-1까지만, 5-2까지만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푼 거에는 다 이렇게 Y 표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마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풀었다는 전제 하에 이걸 푸셔야 됩니다. 아직 어렵기 때문에. 자, 푸는 방법은 문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읽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출력문을 보는데, 출력이 있는데 요 출력 예시가 있죠? 요런 식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은 위쪽에 소스 제출 있죠? 소스 제출 클릭하시고 여기서 꼭 랭귀지를 자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 틀이 없거든요. 기본 틀이 없으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은 상관없어요. 근데 자바랑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푸냐? 바로 밑에 있는 온라인 툴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은 그냥 계속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툴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자바를 쓰려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툴 같은 걸 다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 같은 거,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뭐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온라인 툴, 얘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자바뿐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C 언어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HTML, 뭐 C++, 관처, C#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굳이 자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 선택하시고, 다음 타이틀, 이거는 정하셔도 되고 안 정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연습장입니다. 여러분 연습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한 장. 그리고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 파일스 보면은 굉장히 뭐가 많죠. 원래는 다 이런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거는 main.java예요. main.java. 여기서 코드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자바 프로그램 돌아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코드는 항상 이 main.java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원래 자바에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 때 이런 주석 같은 게 없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이 초록 색깔로 된 거 있죠? 딱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초록 색깔 요거 된 거는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자, 요거는 그냥 지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 버튼은 요 가운데 초록 색깔이 있고요. 컨트롤 엔터가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뜨죠? 자, 근데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뜬 게 만약에 이 문제에 있는 출력 예시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다 복사해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코드 작성하시는데 코드 다 복사해서 여기에 소스 제출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자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 자, 잘못된 풀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풀이라고 하겠죠? 들어가 보시면 뭐다? 정답은 헬로로 원했는데 우리는 헬로 월드까지 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바 옆에 있는 요 연필 모양 있죠? 요거 클릭하셔서 제출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원하는 거랑 똑같이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고 보시면 이제 정확한 풀이라고 뜨죠? 요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푸는 방법이고, 코드.org를 다 풀었다. 3단계랑 4단계 모두 완료했다. 하시는 분은 이제 코드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래머스. 프로그래머스는 여러분이 뭐 보충식으로 다른 자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 또 뭐 있죠? 내가 이 수업만으로는 좀 자바가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더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충식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강의도 있지만 코딩 테스트입니다. 이제 왜 회사 같은 데 보면 막 코테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코딩 테스트거든요. 자, 여기에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가져다가 이제 회사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난이도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언어는 자바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 여기부터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0단계 있죠? 그래서 코드.org 다 풀었을 때 코드업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오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구조 같은 건 이제 조금 이거는 없어졌나 보네요. 다음 자바 중급. 자, 요거 자바 중급은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우린 자바 기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기초를 다 끝내고 난 좀 더 이거 심화 과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이거 자바 중급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드릴게요. 자, 그럼 자바 설치는 아직 우리 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바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